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얼음공장 쟤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한다. 쟤는 무작정 계속 올라가는 폭등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다. 난 이성적이다. 시장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저조차도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도망가야 된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단순하고 덩어리가 큰데요.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늘 같이 볼 기사는 두 가지인데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요거 하나요. 요 두 가지는요. 이후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오해하시더라고요. 인구 감소를 제가 신경 안 쓴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 소멸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가는 도시를 가보시면요. 집이 비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공장 옆에 그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딸랑 지어 놓은 게 있는데 이 공장이 망한 거예요. 그 가면요. 아파트가 아예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가치가 없겠죠. 거래도 안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안 되는 건 가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내가 들어가 실제로 거주할 거예요. 그럼 이미 가치를 만들어낸 거지만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세를 놓을지언정 실제로 들어갈 계획은 앞으로도 절대 없다. 그러면 세입자가 없으면 이 집을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 곳들이 지방 여기저기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주로 다루는 내용은 수도권의 아파트, 광역시의 아파트, 그리고 오해하시는데 지방 도시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지방 도시는요, 소멸하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곳도 있겠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저랑 말씀 나누시는 도시가 어디예요? 막 천안, 청주, 춘천, 원주 이런 데잖아요. 성장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도시 내에서 그 테두리에 수요가 없는 아파트를 가보시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의 변동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런 현상이 수도권 내에 어딘가 나타나고 있다면은 저는 도망갈 겁니다. 자,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특히 인천 가시면은 구도심의 빌라촌의 반지하 가보세요. 비어 있습니다. 정비 사업 때문에 가보셔도 그 반지하는 세입자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구 감소를 저는 부분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속도와 사람들이 혼자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의 증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수도권은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 감소 속도가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주택을 찾고 있고요. 무엇보다 빌라나 다른 주거 시설에서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서 그렇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주거에 대한 만족도의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설명뿐만이 아니고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인천 옛날에 송도, 청라, 영종도, 루원시티 할 때 유리형 도시 된다고 했어요. 기사 제발 찾아보세요. 김포 한강 신도시 제일 심했던 데가 어디예요? 동탄 신도시 11만 가구. 여기 이거 못 채운다. 한국에 인구 없다. 무조건 유령 도시라고 했었는데요. 역시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짓는 3기 신도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집이 남아 돌겠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사람들은요, 주거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성장해 왔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일어나는 곳이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아니 당장에 이게 망할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래도 인구수가 감소한다?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저도 도망갈 채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구수와 떠나서 비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큐펀시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 가면 유럽이나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 집을 보러 갈 때 신혼부부가 집이 비어있죠. 중개사랑 부부만 가서 집을 깔끔하게 보는데 한국은 아파트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누가 꼭 있죠. 이거예요. 집이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차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던 집주인이 있던 상관없어요. 집이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비는 곳이 있어요. 인구수가 늘어나도 비는 곳이 있어요. 잘못 지었거나 심각한 누수가 있거나 거기서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또는 너무 외지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도태됐거나 또는
너무 비싸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비게 되는데요. 이런 곳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랑 겹칠 수도 있겠죠. 인구가 줄어들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인구가 있는데도 절대 선택을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 들었던 예인데요. 공장 옆에 기숙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의 인구수가 줄어서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집이 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인구수는 충분히 있는데 공장 자체가 망했다. 그러면 그 기숙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비는 건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집의 수요를 절대 찾을 수 없다면은 거기는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중이 잘 안 보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땅값 있죠. 땅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시행을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서울 정비사업 사라진 출혈경제. 원래 예전에 조합이 있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건설사가 막 갔어요. 엄청 가서 홍보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새는 얘네가 입찰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건설사가 여기다 재개발해서 막 분양가 해서 팔사 기준 10억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떼돈 벌 것 같은데 왜 입찰을 안 할까요? 돈을 벌 수 있으면 입찰을 당연히 하는 건데 얘네가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땅값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가 10억이어도 거기서 5억 6천, 거의 6억은 땅값이고 4억 안에서 우리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아파트의 대부분의 가격은 땅값이에요. 그래서 구축이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해봐요. 새 아파트가 있고 구축이 있어요. 신축과 구축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무조건 신축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구정동이나 서초 반포동 가시면은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2, 30억씩 하거든요. 비싼 건 4, 50억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미친 거다. 이건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땅값인 거예요. 왜? 땅이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땅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옆에 구축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신축 공급이 가능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56%, 거의 비싼 지역은 60% 이상이 땅값이에요. 땅값 자체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구축보다 신축이 더 싸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구축 가격이 버틸 리가 없겠죠. 수요 이탈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즉 다시 얘기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이 심하게 빠지거나 장기적으로 빠지고 있으면 아파트 투자도 조심해야 돼요. 왜? 당연한 거예요. 얘가 구축인데, 내가 이미 투자한 게 구축인데, 우리 집이 구축인데 신축이 더 싸게 들어온다? 구축의 가격은 절대 버틸 수 없거든요. 근데 서울의 집값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새로 뭔가 만들어내려 그러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건설사들 부도 위기거든요. 되게 힘든데도 분양가 보시면 상당히 비싸죠. 찾아보면 저는 건설사의 마진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보이거든요. 시행자와 시공사에. 그런데도 완판이 안 돼요. 왜? 땅값이 비쌌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나라에서 사업하는 것도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값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안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한 바퀴 굴려가지고 반값 아파트란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홍보한 거잖아요.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쪽 아파트죠. 반쪽짜리 아파트를 반값에 판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의 원흉이라고 표현할까요? 땅값이에요. 그런데 땅값이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파트 값을 많이 빠졌죠.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강남의 건물이나 강남의 땅값이나 주요 지역의 땅값은요, 안 빠졌어요. 빠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 거래 건수가 빠지고 호가 대비 빠지거나 일부 매물이 비싸게 팔렸다가 약간 꺾인 거지 아파트에 비하면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땅값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땅값이 버텨주면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이상 집값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관심을 못 받았던 테마인데요. 땅을 규제를 잘 안 해요. 아파트는 엄청나게 규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 때. 그런데 땅으로 돈을 벌든 땅으로 뭘 하든 간에 그 행위 자체는 규제를 하지만 이 아파트 시장처럼 사고 팔지 마, 돈 벌지 마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얘기인데 만약에 아파트를 정말 규제하고 싶으면요. 땅도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땅은 규제를 안 하고 아파트만 규제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고요. 아니면 땅처럼 냅두면서 아파트도 수급으로 봐서 땅에서 아파트로 변하는 걸 촉진하거나 빨리 짓게 해서 아파트가 많아지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폭등이랑 폭락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인 땅은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쥐고 흔드니까 강제적으로 수요가 늘었다가 강제적으로 수요가 빠졌다가 근데 이 베이직이 되는 땅은 그대로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들이 줄고 있다.
두 번째, 집이 비어나가고 있다. 세 번째, 땅값이 폭락하고 있다면 저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보시듯이 저도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주의는 아닌데요. 가능하면 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아직 젊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